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월드노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전 이야기 벌써 세 번째라 또 그 이야기인가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이 장담한 4주 결전의 시한은 다가오는데 이란은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 소모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현대 전쟁이 왜 이토록 끝나기 힘든 늪이 되어가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이란전은 단순한 공습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3월 27일 속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추가 지상군 파병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한 거부에 대해 발전소 초토화를 경고하며 10일간의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폭격 영상이 나오지만 시청자들은 정작 왜 미군이 저렇게 쏟아붓는데도 이란은 마비되지 않는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채택하고 있는 모자이크 전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르파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이 제안한 모자이크전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국방 시스템 개념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크고 비싸며 다재다능한 무기 하나에 의존했다면 모자이크전은 작고 저렴하며 기능이 분산된 수많은 요소를 결합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퍼즐이 아닌 모자이크. 기존의 군사 시스템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은 조각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림을 완성할 수 없고 각 조각이 정해진 위치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가령 F-35 전투기 한 대에 모든 센서와 무기를 때려 넣는 방식입니다. 반면 모자이크는 작은 타일들이 모여 전체 형상을 만듭니다. 타일 몇 개가 깨져도 전체 그림을 알아보는데 지장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일을 재배치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자이크전의 3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로우 코스트 하이 퀀터티입니다. 값비싼 유인 플랫폼 대신 저렴한 무인기나 센서를 대량으로 운영합니다. 다음은 기능의 분산입니다. 한 대의 전투기가 수행하던 탐지, 조준, 공격 기능을 각각 다른 드론이나 위성, 지상군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다이내믹 컴포지션, 유연한 연결입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적군은 아군의 수많은 가짜 목표물과 분산된 공격 포인트 때문에 의사결정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타일들에 있는 접착제. 모자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서로 다른 기기들이 막힘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르파는 다음과 같은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비들이 별도의 개조 없이도 즉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번역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유인 조종사가 수십 대의 무인 드론을 지휘하며 방패나 창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란의 모자이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다르파의 모자이크전과 이름은 같지만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모자이크 디펜스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식이 첨단 기술의 결합이라면 이란식은 수뇌부가 전멸해도 끝까지 저항하는 처절한 분산형 게릴라전에 가깝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의 분쟁 상황에서 이란이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핵심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란식 모자이크 방어의 핵심은 탈중앙화입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머리에 해당하는 중앙지휘부가 잘려도 몸통에 있는 지방의 각 군부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란은 전국 31개 주마다 독자적인 혁명수비대 지휘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중앙통신망이 끊기거나 최고 지도부가 사살되더라도 각 주의 사령관은 상부의 명령 없이 즉각적으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음은 비대칭 전력 분산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드론, 탄약고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의 지하 터널과 민간 시설 인근의 모자이크 조각처럼 흩어놓았습니다. 이란이 모자이크 전략을 채택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의 중앙집권적인 군대가 미군의 잠수작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군이 테헤란을 점령하거나 지도부를 제거해도 전국에 퍼진 31개의 작은 군대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군은 비싼 미사일로 이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하지만 이란은 저렴한 드론과 지대함 미사일로 미군의 지속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미군의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할 경우 각 지역 부대가 바시지 민병대와 합세하여 끝없는 게릴라전을 벌여서 미군을 늪에 빠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란은 이른바 에픽 퓨리아 같은 대규모 공습으로 수뇌부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이크 방어 체계를 가동해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 지휘통제 시스템이 파괴되어도 지역 단위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자이크 구조 덕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내라는 서방 국가들의 의도와 달리 전쟁을 지루한 수모전으로 끌고 가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모자이크전이 인공지능으로 타일을 조립해서 공격하는 기술이라면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는 국가를 31개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어디를 때려도 죽지 않게 만든 생존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체계에 대해 핵심적인 전술 부분을 정리해봅니다. 이란이 이 전략을 통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침공 비용의 극대화입니다. 모자이크 방어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도시입니다. 이란은 산맥 지하의 거대한 미사일 기지들을 조각조각 분산해 놓았습니다. 한두 곳이 파괴되어도 다른 조각에서 보복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시지 민병대의 결합입니다. 각 지역의 혁명수비대 사령부는 현지 사정에 밝은 민병대와 결합합니다. 외세가 특정 주를 점령하더라도 골목마다 숨어있는 모자이크 조각들이 끊임없이 매복 습격을 가합니다. 다음은 비대칭 해군 전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대형 함정 대신 수백 대의 고속정과 길에 지대함 미사일을 분산 배치합니다. 이는 미군의 고성능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타격 대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군과 같은 현대적 군대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파괴하면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는 애초에 중앙 통제가 없어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조각내어 적이 아무리 많이 부수어도 여전히 그림의 일부가 남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감독이 퇴장당하고 전술판이 쪼개져도 선수들이 각자 구역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를 계속해서 상대팀을 지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이 정립한 모자이크 방어의 개념이 실전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거나 영감을 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봅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맞붙은 레바논 전쟁입니다.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체계가 가장 성공적으로 투사된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교리를 대리 조직인 헤즈볼라에 이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을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처럼 구역화했습니다. 각 구역의 지휘관은 중앙 연락이 끊겨도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를 보유한 이스라엘군은 마을 하나를 점령해도 옆마을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타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부 조직들은 각자 위치에서 한 달 넘게 저항을 지속하며 이스라엘의 진격을 멈춰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현대적인 모자이크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그 원리는 베트남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베트남군은 거대한 정규군 중심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자생적 전투 단위 세포들이 전국에 깔린 구조였습니다. 미군이
특정 지역을 소탕하거나 지도부를 타격해도 다른 지역의 조각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어디를 때려야 이 전쟁이 끝나는가라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 정치적, 경제적 소모전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3년의 이라크 전쟁입니다. 역설적으로 모자이크 체계가 없어서 망한 이 사례가 이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은 철저히 중앙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통신망을 끊자 지방에 있던 수십만 대군이 명령을 받지 못해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우리는 절대로 중앙 집중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을 31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모자이크 방어 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31개 지방사령부의 체계는 모자이크 방어의 핵심 신경망입니다. 이란의 행정구역인 주 단위로 군사권한을 완전히 쪼개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구조와 지역별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배구조입니다. 1개 주는 1개 사령부입니다. 이란은 전국의 31개 주마다 독립적인 혁명수비대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도 테헤란은 상징성과 인구 때문에 2개의 사령부가 존재하여 총 32개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방사령관의 권한입니다. 각 주의 사령관은 전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인 작전권, 예산 집행권, 병력 동원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지휘 능력입니다. 각 사령부는 해당 지역의 정규 혁명수비대와 지역 밀착형 민병대인 바시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모자이크 방어의 실전 작동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미군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특정 지역을 공격하거나 통신을 마비시키면 이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합니다. 테헤란의 중앙 서버가 공격받아 전국의 통신망이 끊기면 각 주의 사령관은 즉시 해당 지역을 독립요새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 내에 숨겨진 지하 미사일 발사대를 가동하고 바시 민병대를 소집해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적군은 중앙을 쳤지만 전국 31개 지역에서 수천 개의 가시가 돋아나듯 산발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정치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도 테헤란을 점령해도 나머지 30개 주의 사령부들이 각자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점령군은 전국을 조각조각 다 점령해야 하는 끔찍한 소모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럼 이란 모자이크 방어의 심장인 사랄라 사령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하 미사일 기지의 연결고리를 핵심만 짚어봅니다. 사랄라 사령부는 테헤란의 수호자입니다. 31개 사령부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테헤란은 인구와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일반 지방사령부와는 차원이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외세의 침공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란, 시위 진압까지 담당하는 혁명수비대의 핵심 정수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수도권의 모든 군사, 경찰, 정보기관을 한 손에 쥐고 통제합니다. 모자이크의 컨트롤 타워를 수행합니다. 다른 30개 조각이 각자 싸울 때 이들은 국가 전체의 그림을 유지하며 끝까지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모자이크화된 변기창입니다. 이란은 모자이크 조각마다 강력한 한 방을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역에 흩어진 지하 미사일 도시입니다. 지하 500m 이상의 안반층에 건설되어 벙커버스터로도 파괴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지휘소가 파괴되어도 각주 사령부 산하의 지하 기지들은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도 터널 안에서 이동하며 여러 개의 발사구를 통해 쏘고 사라지는 두더지식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체계가 2020년 분쟁에서 보여주는 위력을 체크해봅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고조된 긴장 속에서 이 분사령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첫째, 공습의 허무함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 10곳을 정밀 타격해도 전국에 모자이크처럼 퍼진 나머지 수십 개의 기지에서 보복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다음은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특정 지역 사령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전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잘라도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둬 상대국이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거부적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수뇌부를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31개의 작은 전쟁으로 변해 수년, 수십 년간 이어진다면 과연 누가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란이 준비한 모자이크의 덫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과 이란의 모자이크 체계가 마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끈질긴 방패가 맞붙은 형국입니다. 인공지능이 무기력해졌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의 공격 효율성과 모자이크 체계의 생존력이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국의 창과 이란의 방패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미국의 창입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초고속 표적 획득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프로젝트 메이븐과 같은 AI 시스템을 전례 없는 규모로 투입했습니다. 위성, 드론, 감청 장비 등 180개 이상의 소스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공격 개시 24시간 만에 1000개 이상의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과거 인간 분석관들이 수개월간 걸릴 작업을 AI가 단 몇 시간 만에 해낸 것입니다. AI는 지표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숨겨진 미사일 발사구나 이동식 차량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모자이크 체계는 AI의 이런 효율성을 과부하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AI가 1000개를 부수면 이란은 3000개로 쪼개진 하부 조직으로 대응합니다. AI 입장에서 중요한 표적은 다 파괴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계속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모자이크 체계는 수많은 가짜 미사일 기지와 민간 시설에 섞인 소규모 부대들을 활용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진짜 위협과 가짜 타일을 100%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미국의 값비싼 정밀 유도탄을 낭비하게 유도합니다. AI는 지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강하지만 이란이 모자이크 조각처럼 박아둔 수만 개의 지하탄을 미사일 시트의 내부 상황까지는 완벽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표적을 빨리 찾는 법은 가르쳐 주었지만 언제 전쟁이 끝날지는 아직 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AI는 군사력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란이 전국에 모자이크처럼 깔아놓은 저항의 의지와 분산된 조직력을 완전히 뿌리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늪지대 소모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로마 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500년 이상 그 광대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앙집권적 통제뿐만 아니라 현대 이란의 전략과 매우 유사한 행정적, 군사적 모자이크 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로마시에서 결정하는 대신 각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타일처럼 운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천 개의 자치 도시들이 모여있는 모자이크였습니다. 각 도시는 자체 의회와 치안 조직을 가졌습니다. 로마 중앙정부는 세금과 국방만 관리할 뿐 일상적인 통치는 현지 엘리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중앙지휘부가 흔들려도 제국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분산형 방어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배치 역시 현대의 이란의 31개 지방사령부 체계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로마 군단은 국경지대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통신이 수개월씩 걸리던 시대였기에
각 속지의 총독과 군단장은 중앙의 명령 없이도 즉각적인 방어와 보복 작전을 수행할 전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정민으로 구성된 보조군을 운영해서 지역 지형에 최적화된 모자이크식 게릴라전이나 방어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질 때의 모습은 모자이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제국이 후기로 갈수록 황제들이 권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의 자율성을 억압하자 모자이크의 조각들이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중앙이 게르만족 등 외세의 침입을 막지 못하자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지방 도시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현대적 배치는 적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기보다는 들어온 적을 사방에서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국경선에만 병력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국경을 넘자마자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로마가 보병군단 위주였다면 이란은 국경 인근 동굴이나 민가에 드론 발사대와 대전차 미사일 틈을 흩어놓았습니다. 적의 첨단 전차부대가 들어오면 전면전을 피하고 사방에서 기습합니다. 적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여 보급로를 끊고 각 지역 사령부가 독립적으로 적의 후방을 공격해 늪에 빠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체계는 거대한 인간형 군집 드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 작동 논리가 일치합니다. 군집 드론의 핵심인 분산, 자율, 회복력이 이란의 국가 방위 시스템 전체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군집 드론에서 각 드론은 중앙 컴퓨터의 세세한 명령 없이도 주변 상황에 맞춰 스스로 비행합니다. 이란의 31개 사령부도 중앙 지휘부가 파괴되면 각자가 하나의 공격 드론처럼 변합니다. 적군이 내 구역에 들어오면 독자적으로 타격한다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이는 생체 군집 네트워크인 셈입니다. 하나를 부숴도 전체는 죽지 않습니다. 군집들은 100대 중 10대를 떨어뜨려도 나머지 90대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날아갑니다. 미군이나 이스라엘의 AI가 이란의 미사일 기지나 지휘소를 타격해도 전국에 흩어진 수천 개의 모자이크 조각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반격합니다. 적의 고가의 정밀 유도탄을 소모시키며 공격의 효율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소모성 방어 전략입니다. 군집 드론을 묶어주는 것은 물리적인 선이 아니라 통신과 프로토콜입니다. 이란의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첨단 네트워크가 아니라 혁명 정신과 시아파 신앙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술적 통신이 끊겨도 이 공통의 명령 체계가 입력되어 있기에 각 조각은 약속된 대로 저항을 지속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이 모자이크 체계 안에 실제 군집 드론 전술을 깊숙이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전쟁은 거대한 슈퍼컴퓨터 하나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란의 전쟁은 수만 개의 저렴한 센서와 공격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달려드는 방식입니다. 과연 AI는 자아가 없는 기계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흩어지는 인간형 모자이크 군단까지 제압할 수 있을까요? 모자이크 방어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결국 그 조각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중앙지휘부가 사라진 상태에서 소규모 지방부대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마주하게 되면 심리적 고립감이 극에 달합니다. 중앙의 상황을 모르는 지방사령관은 우리만 남은 것 아닌가라는 깊은 공포에 빠집니다. 모자이크 조각 하나가 저항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AI 타격 체계가 해당 지역을 초토화한다면 옆 동네의 조각들은 저항 의지를 잃고 전술적 이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조각이 무너지면 전체 모자이크 그림이 깨지듯 지방사령관들이 각자 생존을 위해 미군과 개별 협상을 맺거나 투항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모자이크 방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민심입니다. 모자이크 전술은 필연적으로 민간인 거주구역에 무기를 숨깁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 국민들은 혁명수비대를 보호자가 아닌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이란 내부의 반정부 정서는 임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외부 침공 시 국민들이 결집하기보다 오히려 이 기회에 혁명 수비대를 축출하려는 내부 봉기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자이크 방어는 현지 조달과 민간 지원이 필수입니다. 민심이 돌아서면 식량, 연료, 정보 제공이 끊기며 고립된 섬이 되어버립니다. 이란은 장기적 소모전을 노리지만 이미 수십 년간의 제재로 기초 체력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31개 사령부가 건재해 보여도 실제 장비의 노후화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실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 역시 기득권층입니다. 중앙이 무너지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자이크 조각으로 남을 충성심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모자이크는 심리적 합의 위해서만 작동합니다. 모자이크 방어는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모자이크 방어는 훌륭한 설계도이지만 그 타일을 채우는 시멘트가 민심과 사기라면 지금 이란의 시멘트는 이미 군데군데 금이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모자이크는 무너집니다. 오늘은 제이슨의 월드노트에서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